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뭐든지 남의 떡이 더 큰 법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땐 저 일 참 쉽겠다. 저들은 거저 돈 벌어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법이죠. 골탕, 아주 나름 먹인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형님네와 함께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을 했었습니다. 직원 수 10명도 안 되는 곳이었고, 오너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말 한 달에 200 조금 넘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긴 했습니다. 저 일이 남편과 제 주된 일은 아니었었고요. 형님네가 3일, 저희가 3일. 참고로 이 사업체가 주말에도 일을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저나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월요일은 쉬고 화수목은 형님네가 금토일을 저희가 사업체를 들여다보는 그런 경우였었죠. 이게 시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었는데 원래는 자식들 중 한 사람이 맡아주기를 바라시긴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은 저희 남편이긴 했었고요. 어느 곳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들어오면 하는 프리랜서이니 맡아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형님네 부부가 반기를 들고 나선 거죠. 당신들도 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형님 부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 3일 출근을 하실 땐 부부가 나눠서 출근을 하세요. 부수입으로 월 200이면 좋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노동하는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꼭 식사를 챙겨 드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건 시아버지의 철학이셨는데 한 곳에 음식을 대놓고 먹기보단 사업체 한 켠에 식당을 만드셨는데 항상 그곳에서 밥을 하길 바라셨었습니다. 가끔 보면 직원분들 밥 해드리러 나왔나 하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었는데 자식들에게 넘겨주시면서 약속을 받아내신 게 밥이었었습니다. 식당에서 시켜 먹지 말아라. 양이 적을 수도 있다. 몇 끼마다 고기 반찬을 해주어야 하고 신선한 야채를 제공해줘야 한다. 노동하는 사람들은 밥이 보약이니 그 분들로 인해서 니들이 월 얼마라도 가져가는 것이다. 니들은 하는 것 하나 없이 그들이 니들 돈 벌어주는 것이다. 하면서 암튼 식사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기습적으로 사업체에 나와서 점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이라도 식사가 부실한 것 같으면 누가 있든 간에 바로 타박을 하셨었죠. 그럼 정말 밥만 해댔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체는 가구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고객들 관리하고 그리고 일정을 조율하고 가격을 비교해주고 견적서를 내어주고 미수금을 받고 계산서를 발행하고 뭐 이렇게 쭉 늘어놓으니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엔 일반 사무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어서 한 자식에게 몰아주려고 했었지만 한 자식이 그럴 수 없다 해서 결국 두 자식들이 분담을 한 경우인데 그런데 이게 처음엔 잘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주말 장사하시는 형님네 부부 배려해서 저희가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도 별말 안 했었는데 역시 가족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함께 사업을 하는 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자꾸 미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야 할 계산서도 보내지 않고 분명히 특이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특이사항 무시한 채 계산서를 보낸다든지 암튼 형님 부부가 좀 실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자재 관리거든요. 여기저기 늘어놓으면 자재 관리하기 힘드니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것과 기재를 해놓은 것을 따져보면 수량이 맞지라는 겁니다. 그 수량에 맞춰서 나중에 협력업체에 돈을 지불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공용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단 확실하게 분담을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분담을 해야지 하고 결론을 지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딱 한 달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 안살림, 바깥살림 이렇게 나뉘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리니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 바깥살림을 맡게 되었고 형님네가 돈에 관련된 안살림을 맡게 되었죠. 그렇게 하니까 일이 중복되지도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믿었고 그리고 정말 소액입니다. 개인당 200도 아니고 부부당 200이에요. 그럼 한 사람당 100만 원입니다. 그런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장난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돈이 비더라고요.
형님네 부부는 모른 체를 했지만 따져보니 돈을 스쳐가신 거였습니다. 이 일은 시부모님 귀에 들어갔고 결국 형님네 부부는 슬쩍 한 돈 채워놓고 그 사업체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기분 너무 좋지 않았죠. 분명 잘못은 형님네 부부에게 있는데 꼭 저희가 내쫓은 것처럼 나중엔 그리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계속 맡게 된다면 나중에 정말 사이가 완전 틀어질 수도 있겠다. 우리도 그냥 이 사업체에서 발을 빼던지 아니면 형님네 부부에게 이 사업체를 완전하게 드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착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둘이 프리랜서였지만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었고 특히나 남편 같은 경우엔 고급 인력이었습니다. 작업 하나 들어오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가는 작업이었지만 지급받는 금액을 놓고 보면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죠. 이왕 시작한 일이니 뭔가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냥 간단한 안살림, 바깥살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팔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개인 목공소를 운영하는 거였어요. 오프라인으로 목공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유튜브에 이 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그런 작업이었었죠. 지금 저도 유튜브에 글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실 것 같은데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막 빠르게 뭔가를 짓는, 돌을 깎아서 뭔가를 만드는 것도 있고 흙을 덧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저희 영상은 작업하시는 분이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만드는 그런 영상이긴 했었는데 나중엔 저희 또한 쇼츠로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생각이었었죠. 그런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도 점점 가구 만드는 재미에 빠졌었고 저희가 재밌게 일을 하니까 이 유튜브가 또 되는 거예요. 참 기막힌 우연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개인적으로 가구를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영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배울 순 없느냐라고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가구만 만드는 일을 거의 50년 하신 장인의 손길, 즉 우리 작업 선생님의 덕택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업무를 하다가 유튜브 영상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었던 어느 날, 거의 3년 정도 된 듯 합니다. 갑자기 시부모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 사업체는 형님네가 맡아서 하기로 했다고요. 슬쩍 돈 한 걸 가지고 사이가 완전 틀어진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윗사람으로 쌀 짓은 아니었기에 좀 대면대면하긴 했었거든요. 만나도 뭔가 좀 껄끄러운? 저희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암튼 좀 그랬었는데 형님네가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장사를 그만두시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벌어 먹을 것이 없으니 시부모님의 사업체를 본격적으로 당신들이 맡아서 하겠다고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요. 저흰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형님네가 다시 하시기를 바랐었고 이왕에 손댄 일이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냥 단순 업무 말고 좀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가구 만드는 영상을 제작했을 뿐이에요. 사실 이 유튜브 사업은 별개로 시작을 한 거였고 그 사업체 형님네가 다시 운영을 하게끔 한다 하셨을 때 바로 그러시라 했습니다. 벌만큼 버는 사람들이었고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형님네는 그 사업체에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따로 별개로 운영을 했었던 저희 유튜브 사업에 관심이 더 많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거잖아요. 물론 컨텐츠를 시부모님 사업체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영상으로 발전시킨 건 저희 능력이었고 저희 재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시부모님 사업체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채널을 받아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고요. 이 사업체에서 손을 뗐는데 만일 작업 장면 꼬셔서 영상을 제작하면 뭐라더라? 시부모님 사업체 기밀을 빼내는 거라고 했었나? 암튼 그러더라고요. 아우 좀 웃겼습니다. 누가 보면 무슨 국가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곳인 줄 알겠습니다. 그냥 유튜브 채널이에요. 누구나 다 하고 누구나 다 보는. 한번 쳐보세요. 가구 만드는 유튜브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비슷비슷한데 경쟁력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주기적으로 지치지 않고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올리느냐. 얼마나 보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할 수 있으니 시부모님의 사업체에서 뻗어나간 것이니
그것도 시부모님의 사업체 하나라고 하면서 달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 사업체 맡으셔서 따로 운영을 하시라 했는데도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느니 이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뭔 법적으로? 우리 채널이고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산 거잖아. 그럼 우리한테 줘야지. 지금 기밀을 빼내고 있는 거야? 우리 이거 법적으로 걸 수 있다?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그 유튜브 채널 내놔. 만일 안 그러면 우리 딴수 쓸 거야? 그거 아니어도 동선엔 돈 잘 벌잖아. 그런데 그것까지 챙겨가려고 하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사업체에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저희 유튜브 채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였군요. 싫은데요? 그리고 무슨 기밀이요. 형님 정말 왜 이러세요? 푼또 쓰다가 걸려서 잠시 내쫓겨나셨던 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희가 읽어낸 걸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 한번 써보세요. 어떤 수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결국엔 그 장인 작업 선생님을 꼬시더라고요. 자신들과 함께 하자고요. 저희들과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과 하자고 그렇게 장인 선생님을 꼬셨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장인 선생님 시부모님 사업체 관두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프라인으로 목공소 운영 중이고 그곳에서 주 2일 원생들 받아 가르치는 일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영상 수익은 반반씩 배분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목공소는 그 장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곳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선생님께 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사업체가 아닌 저희 유튜브 채널이 탐나서 그 사업체 운영하겠다 하신 형님 부부 망하지도 잘 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수준으로 운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작하셨다가 바로 접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면 쉽죠. 그런데 영상 만들면 어려운 건데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달라고 하더니만 그냥 지금 월 200만 원씩 챙기면서 그 사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조금 골탕 먹인 것 같다 고소하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착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딴 마음 먹고 비집고 들어온 형님 부부 생각하면 정말 이 사람들은 윗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짓 하더니 아직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싶은 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거의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얼굴 봐도 좋은 표정 나오지 않고 서로 더 대면대면해져서 그냥 그런저런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저희 보고 알맹이만 쏙 빼갔다고 하는데 알맹이만 쏙 빼간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거 노리고 들어왔다가 자기들도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 알고 바로 포기를 했으면서 역시 내가 해보기 전에 모르는 겁니다. 그냥 보면 쉽고 편하게 돈 번다 생각하지만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남 등쳐먹는 사기꾼들도 그렇게 공을 쌓는다고 하는데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 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의 것 탐냈다가 결국엔 200만 원짜리 인생 선택한 저희 형님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